태안군 이원면 만대마을. 거기 이제 그 잠식시켜 놓은 그 작품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오늘 그 가서 이제 보려고 그러는데 파도에 밀려서 깨지나. 갯벌에 무슨 작품이 있다는 것일까요? 아직까지는 잘 있었네. 이게 이 굴이 없어가지고 이걸 걱정을 많이 했었거든요. 이게 굴을 뗐기 때문에 오늘 겨울에. 근데 아직까지 그냥 있구만 이놈들이. 여기 3년, 2년 전에 이놈들은 2년 전 거네. 이놈들은 어떻게 이게 이거를 낫으로 끊어가지고. 갯벌에 도자기를 묻어놓은 양승호 씨. 오래된 해저 유물처럼 도자기에 구리며 따개비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습니다. 비로소 바다와 도자기의 만남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자연과 예술의 만남을 추구하는 도예가 양승호 씨. 어딜 가도 바다가 펼쳐져 있는 만대마을은 그가 어린 시절을 보냈던 고향입니다. 그에게 어린 시절의 바다는 맨발로 뛰어놀던 놀이터나 다름없었습니다. 스위스, 영국, 프랑스, 유럽 각지와 만대마을을 오가며 독특한 작품 세계를 펼쳐오고 있는 도예가 양승호 씨. 그가 남다른 작품 세계를 펼쳐올 수 있었던 것은 산과 바다가 어우러져 있는 고향 만대마을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만대마을에는 천일염, 소금을 생산하는 염전이 남아 있습니다. 한동안 객지를 떠돌다가 30여 년 전 고향 만대마을로 돌아와 염전 일을 시작한 정갑훈 씨. 이 연판이라는 건요, 이 뻘을 자꾸 밀어주고 해적길에서 굳혀가지고 물을 만들어야 좋은 소금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작업을 하고 있어요. 내리가 정말 좋아요. 여기는 만대마을이라고 일만만자 터대자 써서 일만 만대라고 이렇게 명칭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명승지가 되겠고요. 그래서 여기 나우리 공방이 있지 않습니까? 나우리 공방이라는데 양승호 작가님이 영국, 프랑스 이런 데서 사시다가 여기 고향에 오셔서 그러니까 기농이라고 할까요? 그게 이제 나우리 가마 이제 도자기 체험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고요. 또 이분이 영국이나 프랑스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작가로 알려져 있어요. 그러나 이 지역에서는 그분이 그 사람이라고 그러죠. 그 사람이 양승호지 그렇게만 하거든요. 그러나 외국에서는 정말 잘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오리 공방이라는 도예가 양승호 씨가 흙과 불을 이용해 도자기를 빚어낸다면 정갑훈 씨는 햇볕과 바람으로 바닷물의 순수한 결정체 천일염을 빚어내고 있습니다. 사람살이에 반드시 필요한 소금. 소금이야말로 자연과 인간이 빚어낸 또 다른 예술품이라 할 수 있겠죠. 서해의 땅끝이라 불리고 있는 만대마을. 육로로 들어서는 그 길이 멀고 멀어 가다 만대라는 말이 생겨났을 정도입니다. 만대마을 주민들 대부분이 농사일과 바닷일을 겸하고 있는데 가을철이 돌아오면 꽃게잡이가 한창입니다. 아니, 왜 잡어?
만대항이라고 하는 것은 뭐 옛날부터 이 뭐 만대가 망가고 산다고 해서 그래서 만대라고 했대요. 그거는 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또 공기 좋고 그리고 농어촌 이곳 살면서 자기만 부지런하면 얼마든지 살 수 있어요. 이 마을은요, 나만 부지런하면 살 수 있어요. 큰 빚을 못 갚아도 먹고 살고 새끼들 가르치는 데는 나만 부지런하면은 살 수 있어요. 뭐 돈 좀 많이 버셨어요? 그럼? 저도 사업하다 실패해가지고 여기를 들어왔어요. 빈터터리로. 근데 지금 괜찮아요? 그냥 뭐 이것도 한 2억 한 3천 가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다니는 거예요? 저기 8월 20일부터서 이제 이렇게 12월 한 초까지 아마 할 거예요. 꽃기가 나면은 이제 쭉 가는 거고, 금오기가 8월 20일까지예요. 아. 8월 20일부터 작업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 언제 끝나요? 그러니까 이제 꽃기가 안 날 때까지. 아, 12일, 근데 대충 한 12월 초쯤 끝나요. 12월 초. 예. 어선들이 하나둘씩 들어오기 시작하면 선착장에 싱싱한 꽃게들이 넘쳐납니다. 하지만 날이 추워지면서 꽃게잡이가 신통치 않습니다. 사나흘 내내 바람이 불어 배를 띄우지 못하고 모처럼 바다에 나갔는데 오늘은 전에 비해 그 어획량이 2배 가까이 줄었습니다. 그래도 어민들은 실망하지 않습니다. 자신들은 물론이고 자식들을 먹이고 입히고 교육시켜준 바다. 평생을 의지하며 살고 지고 할 바다니까요. 만대마을에서는 올해로 7년째 생태예술축제를 열어나가고 있습니다. 나오리는 외국인들이 만대마을의 본래 행정구역상 주소인 내리를 나오리라 발음한 데서 이름 붙여진 것이라 합니다. 아니 쓰어 한쪽으로만 들으면 안 되고 이걸 한 사람을 잡아다니세요. 이쪽에서 오케이. 잡아당기고 예스 더 와야 되네. 그 정도 된 것 같아. 이쪽에 또 저거가 있기 때문에 여기가 저 틀어야 되겠다. 이쪽으로 틀어야 돼. 아니 되겠다. 그럼 이거 전체를 돌리면 돼. 전체를 오케이. 돌리면 돼. 되게 쉽게. 이 큰 북은 행사장의 중심을 잡게 될 것입니다. 몸집만큼 소리도 우렁찹니다. 행사 기간 동안은 이 안에다 이쪽으로 옮겼으면 오케이. 여기서 하지. 그래 지금 그걸 옮겼으면 오케이. 그치? 그러니까 그쪽 옮기자고. 그렇게. 지금 해도 되죠? 해요. 누구 식구들 있을 때? 여기 저런 사람들 준비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활용도가 낮지. 조세, 굴 찍는 조세. 모자죠. 이게 모자? 저는 이런 걸 좋아해요. 네, 저거 똥바가지 썼던 맞아요. 똥바가지? 내가 굴바가지로 쓰기도 하고 뭐 이거 그러죠. 썼어요? 이거 똥바가지 겸 굴바가지 겸 뭐 다 다용도예요. 고구마 캐기 바가지 뭐 등등 그 활용할 거예요. 예, 동생은 시집 가서 여기서 동네에서 사시는 거예요? 시집 갔다 여기가 좋아서 왔어요. 그 친동생 맞아요? 맞아요. 이게 저기 제가 세 번째 동생. 저는 굉장히 융통성 있고 사회성이 강하고 오빠는 사회성이 약하고 오빠가 왜 사회성? 약해요. 가지고 오셨어요? 행사에 선보이게 될 도자기. 전시장이 따로 없습니다. 도자기와 어울리는 적당한 곳에 설치합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벌써. 네. 그럼 같이 여러분들이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아. 족작이 이렇게 있으니까. 그렇지. 제 작품 제목은 뭐예요? 원래 그냥 꿈인데요. 꿈. 꿈? 네. 꿈이요. 꿈 드림. 드림. 그러니까 어떤 아주 좋네. 그리움이라고요. 그리움? 아주 통속적인 제목 같기도 하지만. 오스트리아에서 온 도예가 페트라 씨.
예년에도 그랬듯이 이번 행사에도 몇몇 외국인들이 참여했습니다. 그렇게 할 필요 없이 3시간에 완전히 그 온도 올릴 수 있대요. 일본인 도예가 마사카즈 씨도 행사장에 도자기를 내놓았습니다. I think this is the most new one. Most new one? Yeah. That You is have any this is title? already 30 years ago. Yeah. Yeah. 마사카즈 씨가 내놓은 찻사바를 비롯한 국내외 작가들의 다양한 도자기들이 행사장 곳곳을 장식합니다. 작가들의 고뇌와 땀이 새겨 있는 도자기. 다양한 형태와 빛깔을 띤 도자기들이 가을 정취와 만나 또 다른 자연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컨테이너 박스 안에 마련한 양승호 씨의 도자기 전시실. 저희 개막식이 오늘인데 지금 페인트 칠하세요? 좀 이따 개막식 아니에요? 진짜 이 도자기 하는 사람들은 바로 가마에서 뜨거운 거 꺼내가지고 전시를 한대요. 아, 가마에서 꺼내는 날? 미리 해놨어야 되는데 그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저는 내 작품만 놔두다가 올해는 여기 레지던시 국제 레지던시 작가들 작품을 여기다 같이 전시를 하려고 그래요. 될 것 같으면 그런데 다른 그 작가들 작품을 보이려면은 정의를 조금은 뭐 완벽하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좀 어느 정도는 좀 예의를 갖춰야 될 것 같아가지고 이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칠하시는 거예요? 아니 지금 그 다른 사람들이 다 그 각자 나름대로 일도 하느라고 다 바쁘고 그리고 여기에는 또 이제 다른 그 작가들 작품도 있고 우리 조심해야 될 부분도 있고 그래서 직접? 이건 직접 하고 있습니다. 거친 질감에서 원초적 생명감을 느끼게 하는 양승호 씨의 도자기. 갯벌에서 재탄생한 도자기처럼 때론 그의 작품에서 바다 냄새가 납니다. 그의 도자기는 아주 독특합니다. 소나무 표면처럼 자연스럽게 갈라지게 하는 트임 기법으로 도자기를 구워내고 있습니다. (30여 년) 동안 스위스, 프랑스, 영국 등 유럽에서 활동해온 도예가 양승호 씨. 1981년 영국으로 건너가 도자기 표면 처리 기법인 트임 기법을 개발해 영국 정부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기도 했습니다. 이후 유럽 각국에서 30여 차례에 걸쳐 개인전을 열어온 그는 국내보다는 유럽에서 더 유명한 작가로 알려져 오고 있습니다. 이 고향에 제가 하는 그 분야를 통해서 어떻게 뭐 좀 이렇게 기여를 해볼 수 없을까. 그래서 사실 저는 이쪽 그 고향을 가지고 있고 그런 그 자연 경관을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이 제 작품에는 아주 많은 영향을 받았고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의 이제 일종의 빛이잖아요. 인생 빛. 고향에 대한 빛입니다. 그 빛을 내 그 작품을 통해서 뭔가 좀 이렇게 남겨놓고 싶은 그런 바람은 사실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갯벌도의 이후로는 그런 것들이 조금씩 구체화되고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이쪽 자연 환경과 잘 어우러지는 그래서 전체가 조화로운 하나의 동네 또는 조화로운 하나의 마을이 되는 것으로 잡았습니다. 30여 년간 유럽 생활을 하면서
늘 그리움으로 자리했던 양승호 씨의 고향집. 고향에는 여전히 일손 놓지 않은 80 넘은 어머니가 계십니다. 어머니가 일구는 밭 곳곳에는 생태예술 작품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어머니는 예술가 아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아들 하는 이거는 아주 못마땅해요. 그 예술하는 게 뭐 돈을 생기나. 그러니까 난 아들 하는 일 이제 못마땅해 했는데 할 수 없이 아들이 하는 거니까 그냥 뒤에서 따르는 주는데 난 못마땅해 아주. 아니요, 나는 다 갖다 쓰고 있어. 아들은 만든 그릇 많이 먹고 있죠. 그래요? 예. 그 도자기 그릇이다가 먹어서 동네 사람이 내가 건강하대야. 아들이란 말들은 도자기 그릇이다 먹어서 이렇게 건강한 게라고. 예. 그런데 건강하게 살았는데 우리 허리 다쳐갖고 이렇게 고생한 거 있지. 농사일이 뭐예요? 농사일은 쳐도도 안 보고 나보고 이거 한다고 신경질 내고 다니지. 농사일 그만하시라고? 그렇지. 그런데 내가 그거 놓을 수가 있나? 지금 이제 죽으면 놓지. 죽으면. 근데 크게 뭐 도움은 안 될 것 같아. 아이고 도움이 뭐야. 내가 계속 도와주는 편이지. 도움이 뭐야. 나 아들 하나 도움 못 봐. 도움 못 봐도 어쩌건데요. 아들이니까. 그 내가 아들을 항상 도와주는 셈이지. 도와주지 뭐요. 내가 다 농사져서 밥 먹여주지, 밥 해주지, 번찬장만 해서 다 해주지. 그러니까 내가 도와주는 거지. 외국에 나가서 있을 적이 내가 계속 살지 여기서 터전 잡지 말라고 했지. 난 여기서 작은 아들하고 살겠다고. 여기 오지 말라고요? 근데 오라서 하니까 할 수 없지. 어떻게 그냥 또 이제 아들이 하니까는 내가 이제 좋게 생겨가고 좋다고 하지. 자식 이기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7년 전 돈 안 되는 예술가 아들이 아무런 대책 없이 준비했던 나우리 축제 첫 해. 외지 손님들이 찾아오면 밥해 먹이고 잠자리까지 제공했던 장본인이 바로 어머니였습니다. 따지고 보면 만대마을에 생태예술 작품들이 설치되기까지 어머니의 손길이 큰 몫을 한 겁니다. 저기는 뭐예요? 아, 여기 지금 저거는 작년에 저기 물고기 포항에 물고기 저기 야외 설치가 돼 있었어요. 그런데 얘가 물속으로 들어가 버렸어. 살짝 이 사람들한테 보여주려고 무리를 해놨는데 그래서 지금 대체로 다른 작품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 설치하느라고. 생태예술제의 설치 미술품 중에 하나인 뼈만 앙상하게 남은 물고기. 이 처참한 물고기 작품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일까요? 여기 이제 태안 기름 유출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물고기들이라든가 바다에 있는 생물들이 많이 죽었었죠.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어쨌든 그 일 말고도 지금 문명에 대해서 문명의 피해로 이렇게 자연이 많이 훼손된 부분들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물고기를 잡았는데 저렇게 기형적이고 뼈만 남아있는 상징적으로 좀 역설적인 표현을 한 거죠. 작년에 설치를 했었어요. 근데 이제 사가서 그랬는지 물고기가 빠져서 물속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올해 새로 보강을 해놓은 겁니다. 그 물고기가 혹시 고향으로 돌아간 게 아니에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야외 설치는 장소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장소에 맞게끔 그다음에 그 장소에 있는 오래된 삶의 어떤 흔적들, 그다음에 어떨까 이 주민들의 역사들을 기본으로 해서 저희들이 설치를 주로 하죠. 그거를 테마로 해서. 예. 훼손된 자연의 회복은 생태예술가들의 꿈이기도 합니다.
예술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자연의 소중함을 일깨워 나가는 생태예술제. 설치미술은 바닷길을 따라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소량깃길 주변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여유롭게 음악을 들어가며 작업하는 김도연 작가. 계란판을 재활용한 그의 설치 작품은 상어. 바닷가도 아닌 숲속에 상어를 설치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남들이 봤을 때는 그냥 상어가 숲에 있으니까 재밌네라고 생각하는데요. 사실상 작가의 의도는 조금 더 넓게 봐주시면 하는 게 하늘이 참 푸르잖아요. 가을 하늘이고. 그래서 하늘이 수면 위라, 바닷속 수면 위라고 생각하시고 이 산이 그 바다의 해초와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은 상어가 유유히 그 해초 위를 이렇게 수영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더 빠르실 겁니다. 저희는 그 부분에 작은 송사리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다니면서 구경을 하는 거고요. 그 모르시는 분들은 이 솔향깃길이 왜 생겼는지를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냥 산책로, 등산로 정도로 알고 있었는데 이제 그 기름을 닦기 위해서 사람들이 빨리 해안가에 접할 수 있도록 쫓기를 낸 거였었는데 그 많은 시간이 흐르면서 그거를 더 편하게 조금 다듬은 게 솔향깃길이 됐고 다른 산책로처럼 이렇게 발전이 된 건데 사람들은 오시는 이제 관광객분들은 그냥 단지 산책로로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조금 아쉬워서 다시 그 예전에 그 사고가 나서 좀 아픈 기억이지만 그거를 다시 상기도 되고 좀 이렇게 그런 일이 있었구나. 그래서 이게 그렇게 해서 발전된 거구나. 그리고 이런 다른 작가분들이 오셔서 그냥 설치를 하면서 그러니까 좀 치유가 되고 그런 의미가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평화로운 상상의 세계는 아픈 기억들을 치유하기도 합니다. 숲속을 헤엄치는 상어. 동화 속 상상의 세계가 그려지지 않습니까? 생명을 다한 나무들. 작품을 통해 또 다른 생명을 불어넣고 있듯이 생태예술은 자연에 되돌려 놓는 작업이기도 합니다. 작가들 대부분이 재활용할 수 있는 재료, 주변에서 흔히 구할 수 있는 재료들을 이용해 설치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현장에 있는 그 나무가 잘려진 나무 부루터기가 하나 있어요. 그 나무 부루터기와 이 현장에서 구한 그 의자를 같이 이렇게 좀 연결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이 목재로 된 물건과 살아있는 나무였던 그 부루터기와의 그 관계에 대해서 생각해보고자 하는 그런 작업입니다. 지금 제가 쓰는 게 등나무거든요. 네. 등나무도 자연 재료인 거고, 그래서 가능한 한 이 나무가 작품이 부서지거나 했을 때 자연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연과 같이 있을 때 어색하지도 않고 자연적으로 소멸될 수 있는 재료인 거죠. 자연과 인간의 소통을 얘기할 수 있는 가장 자연스러운 작품이야말로 생태예술의 진수라 하겠지요. 어른들보다 상상력이 풍부한 아이들. 아이들은 설치미술 작품 앞에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설명해봐요. 충격을 받은 충격? 누워 자고 있는 것 같아요. 아, 누워 자고 있는 것 같아요. 아주 좋은 표현이에요. 또? 감옥 같아요. 감옥. 또? 켜 있어요. 또 다른 어린이 없어요? 얘기해봐요. 마음이 엉켜 있는 것 같아요. 아, 마음이 엉켜 있는 것 같아요. 놀이기구. 아, 놀이기구 같고.
하나의 작품이 무한한 상상력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살아있던 나무예요. 살아있던 나무인데 어떤 일로 쓰러져서 선생님이 이거를 살리기 위해서 받치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3년 동안 살았었어요. 그러다가는 결국은 재작년에 죽었어요. 그래서 너무 슬펐어요, 선생님은. 그런데 아기 강희준 선생님이 와가지고 여기 작가분이 와가지고 이거를 죽은 나무를 작품을 시켜서 다시 한번 살아났어요. 나무는 죽었지만은 그 나무가 작품이 돼서 나우리 뒷동산에 활발한 생태적 아이들에게 무엇 하나 함부로 할 수 없는 생명의 소중함을 일깨워주고 있는 양승호 씨. 그가 꾸려나가고 있는 생태예술제는 미래의 자연을 누리게 될 아이들을 위한 작업이기도 합니다. 제 역할 다한 목재에 세월을 매달아 놓은 듯한 설치 작품. 이 작품이 그렇듯이 숨죽이고 있던 자연물들이 생태예술가들의 손끝에서 새롭게 거듭나고 있는 현장. 산과 바다가 조화롭게 어우러진 서해의 땅끝 만대마을. 길이 멀어 가다 만다는 이 궁벽진 만대마을에 예술인들이 모여 자연의 소중함을 일깨워 나가고 있는 생태예술제. 그 의미가 남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 태안은 참 애진 곳이고 또 문화예술적으로는 발전이 많이 안 됐습니다. 지금 낙후된 그런 것이 또한 기름 유철이 또 이렇게 깨끗해지고 해서 다시 전화위복되듯이 이 태안 자체가 어떤 예술 문화로 피어나는 그런 곳이 되기를 바라고 또한 그거는 내 삶의 어떤 숙제로 보고 있습니다. 온 동네에 울려 퍼지는 북소리에 구경꾼도 흥이 납니다. 도예가 양승호 씨의 아내 최여정 씨는 무용가입니다. 생태예술제 개막식에 앞서 북장단을 맞춰봅니다. 이 북 가죽도 아주 특별해요. 지금은 우리가 구할 수도 없고 이게 코끼리 가죽이에요. 코끼리 가죽이라 이렇게 큰 북을 만들 수 있어요. 소리도 좀 다르죠. 근데 세상 분파를 함께 겪어서인지 뭔가 소리 제가 치면서도 감흥이 이렇게 오는데 그러면서도 좀 뭔가 여기를 좀 다듬어 줘야 하는 뭔가가 있는 것 같아요. 최여정 씨는 시골 학교 아이들에게 무용을 가르쳐 오고 있습니다. 수다 떨 친구 하나 없는 남편의 고향 만대마을 외딴 집에 처음 정착하면서 무료한 시간을 보내야 했던 최화정 씨. 아이들과 함께 춤추는 시간들은 막막하기만 했던 갯마을 생활에 큰 힘이 돼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곳에서 이제 양승호 도예가와 이렇게 정말 뿌리를 여기를 내릴 생각을 하고서 왔지만 막상 이곳에는 무용할 수 있는 어떤 터전이 없었어요. 그리고 교육적으로도 너무 열악하고. 그런데 마침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 무용예술 강사를 뽑는다는 이제 그 공모가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도전을 했죠. 시험을 보고 합격을 한 후에 여기에 태안 관내에 있는 학교에 가서 무용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무용이라든지 창작 무용이라든지 어떤 세계의 여러 나라 민속 무용을 아이들이 아주 배우고 싶어 하지만 누구한테 제대로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없었어요. 창작 무용의 어떤 이론과 실기, 그리고 한국 무용의 특징과 멋, 그리고 세계 여러 나라 민속 무용의 어떤 다양한
문화 이런 걸 무용을 통해서 이렇게 전달할 때 아이들이 너무나 많은 정말 흥미와 관심과 어떤 자극을 받는 걸 보고서는 저도 보람을 갖게 되었어요. 근데 가장 가까이 있는 우리 이원명에 사는 어린이들한테는 어떤 기회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지역 특성화 문화예술 교육이라는 사업이 있었는데 거기에 저희가 공모를 하게 되었고, 그래서 이원명 어린이 아이들 정말 소외될 수 있는 이 지역의 아이들한테 어떤 문화예술 교육의 기회를 주자고 하고서 주기 위해서 공모를 하게 되었습니다. 방학이 되면 남편의 도예 작업장에 있는 프랑스로 건너가 도예와 무용이 어우러진 퍼포먼스를 선보이기도 하는 최화정 씨. 주로 창작무용을 선보이고 있는 그녀의 관심사는 자연. 주변에 펼쳐져 있는 자연은 그녀의 춤에서 특별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자연을 볼 때마다 여기 있는 친구들이 저한테 말을 많이 걸어요. 내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해봐 하고, 그러면은 이렇게 보고 있으면은 야, 저거는 저렇게 해서 엮어지면 정말 재밌겠는데? 엮어본 것을 아이들한테 딱 한번 해보지 않겠어? 그러면은 아이들도 무엇인지 느끼고서는 다 표현을 정말 저절로 나와요. 그런 것이 저도 너무 재미있고, 또 아이들한테는 항상 보던 나무, 항상 느끼는 바람인데도 그것이 나무일 뿐이지 바람일 뿐이지 거기서 머물 뿐이지 아무런 어떤 감동이 없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근데 이것을 예술이라는 어떤 방법을 조금만 같이 보태어가지고 한번 이렇게 표현해보자 하는 순간 아이들이 나무가 형태가 이렇게 생겼네요. 나무는 저런 나무도 있네요. 근데 다양함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되고, 그 느껴오는 바람에 대해서도 바람의 방향이 어디서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런 거에 따라 자기 몸으로 표현하면서 그 바람이 이렇게 시원한 거구나 이런 것도 느끼면서 아이들이 너무 재밌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행복했습니다. 자연의 말을 걸어 춤사위로 표현한다는 최화정 씨. 그녀의 춤사위가 그렇듯이 아이들은 자연을 닮았습니다.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아이들이 형형색색 물들어가는 가을을 닮았습니다. 만대마을 나우리 생태예술제는 인간에게 아낌없이 내주는 하늘과 땅, 산과 바다, 대자연에 대한 경건한 의식이기도 합니다. 만대마을의 산과 바다로 울려 퍼지는 북소리. 그 북소리로 자연과 인간의 조화로운 만남, 생태예술제의 시작을 알립니다. 주변 환경과 어우러져 한층 돋보이는 도자기들. 실내 전시장에서는 이런 정취를 쉽게 맛볼 수 없겠죠. 각종 축제나 이벤트가 사실은 관주도 형식을 띠는 것보다는 자발적인 그 지역의 주민들, 또 특히 그 마을과 동네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그런 자발적인 참여가 선행될 때에 그 축제는 성공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이 나우리 이 축제는 주민들의 다양한 또 폭넓은 참여가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기대와 또 성공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술제는 주민들도 참여하는 마을 잔치이기도 합니다. 마을 잔치에 노래가 빠질 수 없겠죠. 민요를 부르는 박명희 씨는 농사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동생과 어머니가 굴을 까고 있습니다. 코앞으로 다가온 아버지 생신. 양승호 씨가 아버지 생신상에 올려지게 될 굴을 까고 있는 어머니 일손을 보태려 합니다. 여기 계셨구먼 어머니? 언제 왔다나? 안 오려고 그랬는데 엄마 혼자 와서 안 되겠다 싶어서 왔어. 잘 못 가는 거라니 잘 까지. 아이고 참 나와. 이게 실력이 줄었어 많이. 아이고 이런. 실력은 이게 뭐지? 못 깎는 거. 아니 그 굴을 전혀 까보지 않았나요, 저기 아드님이? 아이고 뭔데 깎아? 그 사람은 그냥 안 깎아. 그래도 깠다고. 깐 채우고 그런 것 좀 봐. 그래도 어렸을 때 여기서 살았으면 좀 해보지 않았나요? 안 했죠. 그래도 그렇게 했다고 그래줘요 좀. 그게 안 한 걸 왜 했다고요? 우리는 열심히 일했는데 오빠는 그림만 그렸다니까. 그림만. 사실 내 기억에 오빠 고등학교 때까지도 그림만 그렸던 것 같아요. 그림은 정말 잘 그렸어. 그게 기억이 나요. 뭐 만화 주인공 막 그런 거 있죠. 스케치북 보면 막 그 너무 멋있었어. 저 어렸을 때였잖아요. 근데 보면 이렇게 잘 그리지. 이렇게 너무 똑같다. 막 그렇게. 그래서 그림 전공할 줄 알았더니 저기 전공하더라고. 안 먹으면 뭐든지 잘해요. 그랬다니까요. 일 안 했어. 어렸을 때 백구처럼 빈둥빈둥 놀면서 그림만 그릴 줄 알았던 큰아들 양승호. 그는 중학교 때부터 일찌감치 대처로 나섰고 굴 까는 일은 누이 동생들과 어머니 몫이었습니다. 저기 아드님 그 학교 대처로 보낼 때도 다 이거 까서 한 거예요? 이거 까서 하다시피 했지. 이거 까서 하다시피 했지. 그림만 그렸어요, 아드님은? 예? 아니 그림 그리고 그냥 놀기도 하고. 아니 양수님, 어떻게 그림만 그리셨어요? 안 까고? 할 건 다 했어. 굴도 잘 깠습니다 내가. 굴도 잘 깠어요? 그럼. 근데 어머니는 왜 굴 안 깠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생업으로서 해서 팔라고 많은 양을 이제 안 깠다는 얘기지. 까서 먹는 건 잘합니다. 먹는 거만 까서 드셨어요? 굴 까는 데는 어머니의 치맛자락도 못 따라가지만 그래도 까먹는 것은 선수입니다. 좀 봐. 옳지. 굴 깔 때 백구도 와요? 굴 깔 때 백구 와요? 따라와요? 그럼 매일 이렇게 와서 옳지. 이랬어. 가족이 다 모여 있잖아. 오빠네, 언니네, 우리 엄마네 이렇게 막 가족이 다 뭉쳐 살아요. 거기. 굉장히 좋아요. 그게 때로는 굉장히 좋아해? 그렇지. 나는 굉장히 좋은데 때로는 굉장히 어려워. 나 같은 경우에는. 서로 적절한 거리를 두고 자기 개인 삶들이 있고 그래야 되는데 개인 삶이 있어야 되는데 나 같은 경우에는 개인 삶이 거의 없지. 그러니까 그게 이제 거의 없지. 오빠가 너무 일이 많아서 쫓아다니는 하고. 아니 진짜 그런 건 있어.
근데 오빠 같은 경우는 거의 개인 생활을 많이 하지. 오빠 위주의 생활. 그렇지도 않아. 아이고 뭘 아뇨. 평소에 보이는 것 같은데. 아이 그래도 거의 오빠는 오빠의 생활에 집중을 많이 하지. 그 집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집중하려니 하고 놔두지 사실. 엄마 그지? 자식들을 위해 한시라도 일손을 놓지 못했던 어머니. 바다는 어머니의 삶의 터전입니다. 지난 2007년 겨울 원유 유출 사고로 만대마을 앞바다가 온통 기름때로 뒤덮였습니다. 삶의 터전을 잃은 어머니는 악몽 같은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희망의 손길들이 있었습니다. 전국에서 달려온 수많은 사람들이 그 악몽을 씻어주었고 그 덕에 바다가 다시 살아났던 것입니다. 틈틈이 해변 청소에 나서는 사람이 있습니다. 만대마을 해변이 온통 기름때로 뒤덮였을 무렵 서울에서 한 걸음에 고향으로 달려왔던 차윤천 씨. (2007년도 12월) 달에 태안 앞바다에 온통 기름이 범벅이 됐을 때 그때 고향에 기름 유출 사건을 기름을 제거하기 위해서 봉사하러 내려왔다가 이 동굴을 보고 제가 이 동굴에 가득 차 있는 돌과 모래를 6개월 동안 저 혼자서 파내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솔량깃길을 거닐면서 동굴에 들어가서 감상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6개월을 걸쳐서 파셨어요? 네, 6개월 동안 물때를 맞춰서 이 동굴은 특이하게도 바닷물이 들어오면 들어갈 수가 없고 바닷물이 빠졌을 때 지금과 같이 물이 빠져 있을 때 들어갈 수 있는 동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때에 맞춰서 이렇게 작업을 하다 보니까 6개월이라는 그 시간이 흘렀습니다. 저는 고향이 여기여서요. 방학 때 가끔 바닷가에 내려와서 그 아름다운 추억은 남아 있었지만 이렇게 이런 동굴과 이런 전체적인 것을 다 보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한 바퀴 돌다 보니까 너무 아름다워서 그 보는 순간에 보속이라는 그런 느낌을 받아서 보속을 발견한 느낌을 받아서 이렇게 제가 길을 만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차윤천 씨는 기름때 제거 작업뿐만 아니라 소량깃길을 개척하기도 했습니다. 끔찍한 몰살을 앓았던 만대마을의 바다. 싱싱하게 살아있는 바다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제가 솔량길을 거닐다가 우연찮게 이 부처바위를 제가 발견을 했습니다. 눈, 코, 입, 턱, 볼, 잔주름까지 있고 여기는 이렇게 귀까지 이렇게. 근데 이 부처바위는 바닷물이 하루에 2번씩 이 부처바위를 목욕을 깨끗하게 시켜주고 있습니다. 이게 전 세계에서 최고 깨끗한 부처바위가 되겠습니다. 만대마을의 명물이 어디 용난굴이나 부처바위만 있겠습니까? 소량깃길을 걷다 보면 해변에 누워있는 소나무처럼 그 아름다운 생명력을 지닌 수많은 명물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발길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 소량깃길은 이제 태안의 명소가 되었습니다. 올라가다가 내려오면 또 다시 올라가고 좀 애낳는 느낌? 그런 느낌이라고 볼까요? 지치긴 했는데 하다 보니까 바다가 있어서 마음이 확 트이기도 하고 인생의 삶을 오고 가는 그런 느낌이라고 볼까요? 그런 느낌이 예,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너무너무 경치가 좋고 그 바다 둘레를 이렇게 거니는 그 경치가 너무 좋았어요. 그 산도 이렇게 오르막길로 가다가 또 뭐라고 해야 되나
올라갈 때는 좀 힘든 느낌도 있었는데요. 내려오면서 또 마음이 평안해지고 넓게 펼쳐지는 바다 보니까 또 탁 트이는 느낌도 들고요. 힘들었다가 또 마음 놓였다가 네, 좀 고난도 겪고 평안도 겪고 좋았던 것 같아요. 공기도 너무 바다는 좋고요. 처음이신가요?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이 원래 솔량기 길은 처음이에요. 아, 태안 솔량기 길은 처음 네. 다녀보셨구나. 네, 근데 한번 오실만 한 것 같아요. 소량깃길 지킴이로 살아가는 차윤천 씨. 기름때 제거 작업을 하던 그 무렵 객지 생활을 청산하고 고향 만대마을에 눌러 살고 있습니다. 늘 허둥지둥 살아왔던 도시와는 전혀 다른 생활. 눈앞에 삼삼한 바다를 펼쳐놓고 장작불을 지펴가며 바다가 내주는 온갖 것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Are you happy with this hangover? 요 위에다가 뭐 또 하나 올려줘요. 그러면 되지. 이게 튼튼해 얘는. 그래서 뭐 올려놔도 상관없어요. 뭐든지. 물길이 이렇게 가면서 여기에 변화 있게 그림을 그려줘요. 잘 안 붙을까요, 선생님? 놈들이 녹을 수가 있어 또. 녹아서 또 흘러내렸다가 또 숯불이 쌓이고 그런 이제 이런 변화무쌍한 이제 그런 것들이 생기게 되고 그게 바로 여기 마스코지 선생이 얘기하는 이제 어떤 한 점 한 점 작가들의 고뇌와 지문이 새겨져 있는 도자기. 장작 가마 속에서 어떤 빛깔로 구워져 나올까? 작가들은 가마에 불을 지피기도 전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지켜봅니다. 가마에 불을 지피기에 앞서 물을 따라 정결하게 마음을 가다듬고 큰 절을 올립니다. 흙에서 왔다가 다시 흙으로 돌아가는 도자기는 자연이 내주는 큰 선물입니다. 그 고마운 자연 앞에 스스로를 낮춰 불을 지핍니다. 태안은 이런 그 문화예술 방면으로는 많이 좀 타 지역에 비해서 좀 뒤져 있습니다. 근데 뭐 일단은 제가 할 수 있는 뭐 노력을 다 하고 있고 또 사실은 제가 개인적으로 부담하는 부분 많습니다. 이 가난한 예술가가 그걸 다 짊어지려고 하다 보니까 그 힘든 그런 부분이 많아요. 근데 뭐 어떡하겠습니까? 이거 빚 갚는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누군가는 해야 될 그런 일이고 여기 참 날로 황폐해가지고 있는 지구촌, 이 생태계 또는 여기 건드리지 않은 이쪽 만대마을의 자연경관 이런 것들이 문화예술하고 예술하고 접목되어 가지고 다시 승화돼서 이렇게 아름다운 또 삶으로 이어지기를 그런데 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조금이나마. 도예가 양승호 씨는 나무 작업에도 관심이 많습니다. 죽어있는 나무가지에 살을 붙여 또 다른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고 있듯이 그에게 어느 것 하나 소중하지 않은 것이 없어 보입니다. 서해 땅끝 만대마을에서 예술이라는 이름으로 자연환경을 지켜나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다가 삶의 터전인 사람들. 아낌없이 내주는 바다를 품에 안고 살아가는 만대마을 사람들과 더불어 기억 저편으로 사라져가는 것들. 청정한 자연환경 속에서 맨발로 뛰어놀던 어린 시절을 꿈꾸고 있습니다. 그 소중한 기억들을 저마다의 몸짓과 작품으로 풀어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나오리 생태예술제에 참여한 작가들은 자신들의 작품을 통해 만대마을을 지켜나가는 것은 바로 자연환경을 지켜나가는 것임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자연에서 온 것을 다시 자연으로 되돌려놓는 일. 그럴 때 비로소 사람살이도 살만해질 것입니다.